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훈 원장입니다. 또 이제 재미난 주제로 혹은 한 주 동안 궁금했던 주제로 대화를 가볍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한 주간 뭐 약간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엄마들도 물론 아시는 엄마들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가 저희 아이를 2년 넘게 라이딩을 해줬잖아요. 라이딩을 해주면서 이제 카페에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도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보고 이제 이랬는데 정말 중학생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은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카페에서 보면 보통 한 7, 8명 중에 7명에서 7.5명 정도가 다 네. 답지를 보고 베껴요. 답지를? 예. 네. 그런데 정말 귀에는 다 하나같이 에어팟 꽂고 음악 들으면서 이제 이런 음악 하니까 처음에 뭐 인강을 듣나 이제 그랬죠. 근데 이게 보는 게 인강이 아니라 그 답지였더라고요. 화면으로 보고 있는 모니터는 답지. 그거 보고서 이제 정말 자기가 푸는 것처럼 되게 교묘하게 풀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 대치동도 이러네? 근데 이제 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이렇게 카페에 오래 앉아 있을 일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아이들도 물론 저학년 아이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답지를 보고 베끼는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시는지? 저는 이걸로 논문을 한 편 쓸까 고민 중인 얘기거든요. 알고 계시는구나. 답지를 베끼는 건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 발견을 해요. 근데 요게 답지 베끼는 유형들도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재미삼아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네. 심각한 얘기지만 네. 이제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답지를 베낄 때 답만 적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정답률 100%.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책을 그냥 다 새롭게 복사해서 주고 풀이는 어디 있냐 물어보면 집에 있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친구들의 노트들만 다 모아도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을 양이라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풀려보면 바로 들킵니다. 이제 거기에서 빨리 정신을 못 차리고 다음 단계는 정답률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히 틀리는 거, 자기 실력만큼 적당히 틀리는데 그럴 때는 또 풀이는 없이 적당히 틀리면 풀이 어딨냐? 집에 있다. 여진을 모으면 또 몇 바퀴 돕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들키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는 풀 수 없는 걸 맞춰두고 당연히 풀 수 있는 것을 틀려버리니까 보통 들키죠. 그렇게 되면. 게다가 이제 풀이가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조금 발전된 유형은 뭐냐면 그렇게 정답률도 조정하는데 흔적을 남깁니다. 틀려뒀는데 자기가 원래 정답 부분에 어떤 마킹을 하고 지우고 틀린 문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틀리죠. 많이 틀리고 나서 다시 고쳐와 재빠르게 빛의 속도로 고쳐와서 다시 오답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흔적이 있어요. 그 답에 썼다가 걔를 지우고 틀린 곳을 체크하는 거. 더 발전된 스텔스 모드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번호에 아주 작은 점을 찍어둬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숙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몇 개를 풀고 몇 개를 맞추는데 푼 것도 아니에요. 다 이제 답지를 베껴 오는데 몇 개는 못 풀었다고 별표 치고 나서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작은 점을 찍어놔요. 번호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선생님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저 다 숙제를 나머지 다 풀어서 가져오면 또 다 맞춰요. 그래서 흔적을 보면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들을 각각의 지역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심하고 있는 건 이건 분명히 커뮤니티가 있다. 이 친구들의.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답지 없는 책을 가져오게 되면 이제 채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이제 답지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려고 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받기도. 요즘 그쵸. 핸드폰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 답지를 받으려고 제가 들어갔더니 답글이 달려 있는데 답지 개꿀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답지 베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해설지를 숨긴다 아니면 뺏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유형들은 어떻게 있냐면 이제 여기는 좀 성의가 있는 친구들은 답지를 보고 나서 해설을 적는 거예요. 해설을 적어서 자기가 푼 것처럼 식을 적어요. 근데 그 답지를 베끼는 친구들 중에서 또 재미나게 들키는 경우는 뭐냐면 답지를 잘못 베껴서 왼쪽 라인에 있는 것을 적고 완전히 다 틀린 거죠. 이건 초창기에 좀 잘 잡아줘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답지들이 빠른 정답이니까 그거 볼 줄 모르는 친구들은 베끼면 안 되는데 정말 반대쪽에 정확하게. 저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좀 빨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너무 급했나 보네? 숙제량을 좀 줄여줄까?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선생님 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거나 뭐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는 친구들은 뭐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에 좀 돌려서 얘기를 해서 좀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보통 오랫동안 보면 해설을 어머님이 아마 보셨던 게 그건 걸 거예요. 해설지를 보고 나서 식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니까. 네, 자기가 마치 푼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식을 써서 정답률 100%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맞췄다고 이런 식을 써서 그럼 이제 또 백지를 주고 나서 다시 풀어봐 바로 들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발전하냐, 마지막에 틀려요. 식을 써서 풀이 과정 너무 완벽해요. 어느 정도까지 발전된 친구가 있었냐면 마지막에 계산식을 틀려두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식을. 근데 그 틀리는 것들도 거기 보기에 있는 잘못된 답이 나오도록 마지막을 지워서 틀려요. 그럼 자기가 어디가 틀린지 어떻게 잘못 적은지 알고 있으니까 바로 고치는 거죠.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건 얘네들이 실력이 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답지 필사의 효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답지를 적어 나가면서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라든가 조금 받아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실력이 늘긴 늘던데 그렇게까지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 건가? 너무 정성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성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 심지어는 그렇게 해두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틀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오도록 숫자를 바꾸는데 어떤 친구를 봤는데 거기 보기에 있는 오답과 같은 값을 만들어내도록 식을 만드는 거예요. 머리 분모를 뭐 다르게 바꾼다거나.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주변 환경이라던가 어떤 심리적 요소가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그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건데 완벽한 식들을 적고, 이 초기에 그런 친구들은 그냥 줄줄줄줄 많이 쓰다가 그런 게 좀 익숙해지면 그 발췌까지 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부분은 발췌하긴 하는데 발췌를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단계까지 발췌를 하는데 선생님들 보면 알아요. 이 식으로 이걸 풀 수가 없는 것들을 나열해서 마지막 계산식만 맞춘다는 거. 그래,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교묘한 친구들, 이제 답지 베끼는 거에서 적당히 해설을 보고 나서 적당한 식만 슥슥슥 뭐 문제 슬러시도 하고 막 절편도 잡아놓고 이렇게 대충대충 잡아요. 그냥 크게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필요한 식만 딱 뽑고 나서 틀려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다 맞추면 의심하고 나서 어떻게 풀어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틀리는데 이제 규칙성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인데 1번 찍거나 1번인데 3번 찍고 틀려요. 2번인데 4번 찍고 4번인데 2번 찍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3번은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바로 밑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객관식 번호 라인에 맞춰서 자기가 틀리면 바로 위에 걸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계속 채점을 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 틀리는 거에 규칙이 있거나 아니면 작은 표식을 남겨두거나 아니면 답을 서술형을 쓰는데 너무 완벽하게 풀이식을 잡는 거예요. 답지처럼 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이제 뭔가 좀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답지를 베끼는 친구들은 약간 상담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정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숙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시간이면 숙제를 할 수 있는 노력과 그렇죠. 시간인데, 그래서 마인드에 뭔가 문제 있거나 너무 착한 학생이고 싶거나 뭐 꼭 다 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이걸 푸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아,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 가르친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착한 학생이었지 않나. 보통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항상 칭찬받고 잘하네, 정답은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식 이쁘게 썼어? 너무 잘했어. 이런 친구들. 그래서 답지를 베끼는 유형들에 따라서 좀 학생들도 점점 요즘은 계속해서 뭔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답지를 베끼는 유형들이. 그리고 정말 이게 대치동뿐만 아니라 송파, 강남, 심지어 제가 경기도나 울산이나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이것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들로 이 답지 베끼는 친구들이 진화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언제나 일단은
노트 풀이가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반드시 노트에 풀게 시키는 것이 베스트고 풀이식이 없으면 숙제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긴 한데 참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힘든 것도, 이게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풀이 노트에 돼 있으면 채점하는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식을 읽어주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한 건지 공부를 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점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어머님들도 혹시나 아이의 교재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발전된 유형까지 말씀드렸지만 보통 거기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답지를 베끼는 친구들. 그래서 아이의 공부 시간이 너무 짧은데 숙제 완성도가 너무 높다거나 학원에서 보내주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란 것도 초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간 친구를 봤거든요. 중1 때, 초등학교 때 뭔가 답지를 참고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코로나 시절이 터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답지라든 아니면 뭐 뭔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채점을 하는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채점하지 못했다고 선생님의 탓도 있고, 물론 이제 공동의 책임이겠죠. 아이도 책임도 있는 거고,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빨리 잡았을 때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가 너무 착하려고 하는지, 무조건 정답률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이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빨리 잡아서 수정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중3인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학원에서 답지를 베끼는 걸 꼼꼼한 선생님 한 분이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이건 1년 정도는 적어도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이한테 경고를 주고, 근데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학원에 나갔는데 2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학원에 돌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똑같은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과정은 올라가 있고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중1 과정도 제대로 안 됐는데 중3 과정은 어디까지 배워온 거예요. 1, 2년 만에 돌아왔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더 이상 학원에서만 그동안 뭐 정답률 아니면 거기서 숙제 완성도만 계속 받다 보니까 잘 되고 있겠거니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 상황을 심각하게 어머님이랑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정말로 중3인데 중2, 중1 과정부터 다시 돌리지 않으면 이거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진지하게 설명을 드렸고, 결국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동안 또 원망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학원에서 계속 수업하는 건 힘드시다고 다시 또 나가셨거든요. 빠르게 잡으면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숙제 시간, 공부 시간에 비하여 뭔가 정답률이라든가 숙제 완성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이를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라 꼭 체크하고, 학원에서도 계속 그 보조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담당 선생님들이 한 번씩 채점을 한다거나 교재를 확인하는 건 이유가 아이의 숙제 완성도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집에서도 잘 봐야 되겠네요. 아이의 의심이 아니라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번은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책이라던가 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방주사를 맞듯이